지난 한 주 암호화폐 시장 정말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분명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단 말이죠. 오늘 이 흥미로운 역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냉정하죠?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무려 11.6%나 빠졌고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보시는 것처럼 15%, 18%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몰아쳤다는 거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들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의 급격한 조정, 그러니까 이 하락이 대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속을 한번 해부해보죠.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번 하락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꺼번에 정말 파도처럼 덮치면서 아주 강력한 매도 압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시장의 대장주, 비트코인만 봐도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 만에 1억 5천만 원 하던 게 1억 3천만 원대까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이걸로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만 그랬냐? 아니죠. 보셨다시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다른 주요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알트코인들은 타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그냥 하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패닉을 일으킨 직접적인 단기 요인들, 시장에서는 이걸 보통 소음, 즉 노이즈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하락은요, 이렇게 3단 콤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관들이 ETF에서 돈을 뺐고요. 두 번째, 오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팔아야겠다 하고 던졌고요. 마지막으로 채굴자들까지 매도에 가세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타는 뭐였냐면요. 바로 기관들의 이탈이었어요. 무려 작년 5월 이후로 가장 큰 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쫙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시장의 큰 손들이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명백한 신호였죠. 그러니까 다들 위험하다 하면서 패닉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요.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쥐고 있던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선 게 딱 보였어요. 이쯤에서 팔자 하는 거죠. 채굴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몇몇 코인을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이런 개별적인 악재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운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주의 핵심적인 역설, 이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인 패닉으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시장을 흔들었던 단기적인 소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바로 장기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규제 소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단기 패닉으로 아수라장이었을 게 미국에서는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초석이 놓이고 있었던 거죠. 미국 상원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내놨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셈법을 넘어서 이제 제도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12호일 같은 진짜 메이저 거래소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딱 내놓은 것도 자, 기관 투자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법안의 핵심이 뭐냐? 바로 디지털 상품이라는 개념을 법으로 딱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이 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이냐 아니면 원유나 금 같은 상품이냐 이게 애매했거든요. 이걸 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우리가 코인을 실제로 사고 파는 이 현물 시장을 누가 어떻게 감독할 건지 그 규칙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진전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동안의 규제는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어요. 일단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너 이거 위반했어 하고 벌금을 때리는 그런 집행에 의한 규제였단 말이죠. 비유하자면 신호등도 없는 사거리에서 알아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경찰이 와서 딱지 끊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신호등을 세우고 차선을 그려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예측 가능성, 이게 바로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이 이 시장에 제대로 들어오기 위해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미래를 바꿀 만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시장은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끄러운 소음과 중요한 신호 사이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시장에는 항상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흘러갑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소음,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신호. 지난 한 주는 ETF 자금 유출이나 차액 실현 같은 소음이 시장을 아주 거세게 흔들면서 가격을 끌어내렸어요. 하지만 바로 그 밑에서는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이 신호가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장은요, 특히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시장은 절대로 한 가지 목소리만 내지 않아요. 눈앞에서 출렁이는 단기적인 파도, 즉 소음이 있고요. 그 아래에서 거대하게 흐르는 장기적인 해류, 즉 신호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해서 볼 줄 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귀를 때리는 이 시끄러운 소음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흐름, 바로 신호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